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 문제없다. 오히려 기대되는 2021년.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 신고가 경신하며 올해를 산뜻하게 시작. 두 번째, 주도주 중심 순환장세 전개 중. 세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하락 이유와 대응 전략은. 네 번째, 2021년 기대되는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시장 아주 산뜻하게 새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신고가 행진으로 넘어가면서 거침없는 상승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 무려 2.47% 상승을 하면서 단숨에 2944입니다. 코스닥도 0.95% 상승해서 977. 자, 상승 종목이 역시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2차전지, 그리고 현대차, 전기차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역시 주도주 맥락군들이 강력하게 나오고, 반면에 바이오 관련주들은 조정이죠. 특히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이 낙폭이 상당히 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842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무려 1조 넘게 파는 모습을 보여주죠. 거래소에서 1조 1800억, 코스닥에서도 2000 거의 700억 정도 파는 모습인데, 금융 투자만 파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보험도 팔고 투신도 팔고 그리고 연기금도 많이 파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기관 투자가들이 첫날부터 왜 이렇게 파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원래 이제 새로 시작이니까 새로 판을 짜자,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새롭게 하면서 또 뭐 팔 거는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현금을 마련을 해야만 원래 뭔가 출발을 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이유를 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외국인들 많이 판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차, 셀트리온, LG전자,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삼성 SDI, 이런 측면이잖아요. 또 반면에 많이 산 종목을 보면은 LG화학, 현대차, SK하이닉스. 그러니까 같은 2차 전지도 LG화학은 사고 SDI는 팔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현대차는 사고 기아차는 팔고, 반도체 쪽에서도 SK하이닉스는 사고 삼성전자는 팔고, 뭐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따라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외국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포트에 종목이 좀 많은 종목군들은 좀 팔고, 그 다음에 원래 가능성이 있는 쪽은 조금 늘리면서 가는 이러한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아차를 팔고 그걸로 현대차를 샀다,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도 사는 모습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달 장세에서는 순환매 차원에서 주도주 맥락에서 역시 LG화학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전기차와 관련한 자동차 쪽 현대차, 그리고 또 인터넷 플랫폼 쪽에서의 카카오와 네이버, 뭐 이런 쪽이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사고, 사실 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은 외국인들이 뭐 샀다 팔았다 이런 상황들이었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일단 1월 초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수 측면에서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수의 조정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이제 순환매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셀트리온 많이 빠졌습니다. 3.2% 폭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오늘 459억의 매도 우위, 그 다음에 공매도는 28일 기준으로 해서 26만 7천 주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모습을 보시면 나쁜 모습이 아니에요. 특히 거래량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죠. 이러면서 아래 위에 꼬리를 다는 이러한 음봉의 모습, 뭐 특별하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침부터 좀 매도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시초가부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낮게 잡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약간의 투매성 분위기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도 좀 많이 파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계 창구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요. 헬스케어도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63억 매도입니다. 공매도는 13만 5천 주가 줄어들었어요. 헬스케어도 오늘 출발부터 폭락하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밑에 꼬리를 좀 다는 모습.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아니었죠. 크게 나쁜 것은 아니고 조정 과정 중에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아침부터 샀다 팔았다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을 보이다가 마지막 가서도 좀 파는 이러한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아침부터 폭락으로 출발을 했죠.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62억 매도, 공매도는 25,000주가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외국인들은 오늘 아침에는 매수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파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오늘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는 순환매 차원에서의 조정이죠. 저쪽에서 올라가니까 바이오 쪽은 좀 빠지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침부터 시초가부터 좀 투매 분위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투매 분위기가 좀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계속 좀 파는 쪽, 이런 쪽은 사실은 아침에는 보면은 개인 쪽에서도 좀 많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개인 개념에서는 매수 우위지만 개인들이 파는 개인들은 아침부터 좀 투매 분위기로 파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있었고, 또 오후장 가서도 조금 또 밀리니까 겁나서 또 투매로 막 파는 이런 개인들 매물들이 상당히 좀 보이는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도 특히 주식을 좀 오래 하시지 않으신 분들, 이러하신 분들이 이제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니까 새롭게 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겁나니까 빠지는 것은 좀 투매를 하고, 또 올라가는 쪽에서 고점으로 막 사거든요. 왜냐하면은 LG화학이라든가 현대차가 아침부터 막 올라가니까 이거 팔고 빨리 절로 가야지, 이런 개념이잖아요. 제가 충분히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장세 전망, 주식시장 전망에서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감정 조절을 잘못하시면은 시장은 좋은데 오히려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상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순환매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미국 시장도 이제 1월 5일 날 조지아주 선거가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에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원래 추세적으로 보면 지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강력한 상승 추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80년 이후로 9주 연속 상승하는 경우가 총 몇 번 있었냐면은 9번이 있었습니다. 9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추세가 반전이 되면서 하락하는 경우는 2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7번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 추세로 가면서 1년, 2년 동안 끌고 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는 것이죠.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상승 추세의 구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이 조정의 고비고비마다 또 순환매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수익이 나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는 어떤 종목이든 웬만하면 가지고만 있으면 다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 말씀을 드리고, 또 1월 효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1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 1월 달에 오르기는 올랐지만 오히려 4월 달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11월 달이 많이 오르고 연말에도 많이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1월 효과를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응의 능력이다. 바로 큰 아웃라인에서의 주도주 맥락군들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와 자동차, 이거는 전기차 개념으로서 새로운 구조적 성장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측면,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쪽은 역시 구조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 주도주 맥락군들이 계속 순환을 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을 반드시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약이라는 것은 케미칼, 화학약품으로 계속적으로 시대가 흘러왔지만, 그러나 이제 바이오 의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체내에 분비되는 단백질 성분을 체외에서 배양해서 만들어지는 의약품입니다.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바이오다, 이런 이야기를 붙이는 것이죠. 처음으로 나온 것이
인슐린이에요. 1982년이니까 얼마 안 된 것이죠. 바이오 의학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이오가 이제 1세대와 2세대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1세대는 지났고 2세대가 이제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뭐냐면 거의 표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작용이 작다는 것입니다. 항원과 항체 이런 개념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는 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시밀러는 비슷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바이오 의약품 자체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 단백질을 배양 정제를 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마저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케미칼 의약품들은 우리가 복제약을 갖다가 제네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바이오 쪽은 바이오 시밀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신약, 그 다음에 신약은 양쪽 다 똑같아요.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제약은 케미칼 쪽은 제네릭이라고 이야기하고 바이오 쪽은 바이오 시밀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2세대 현재 바이오 시밀러 쪽은 분자 구조가 복잡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는 이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바이오 신약도 중요하지만 바이오 시밀러도 역시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인식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 전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2021년에 이게 300조 시장이거든요. 전체 약 중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30% 정도 좀 넘어서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화학약들, 케미칼 약 쪽이 여전히 아직은 강세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시장이 바이오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막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셀트리온이 왜 대단하냐면은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를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역시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고 신약이에요. 램시마 SC를 개발을 한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부분에서 이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허주마라든가 트룩시마 이런 부분들 역시 지금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정착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2분기에 유럽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또 3분기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 미국 시장에서 인플렉트라가 뭐냐면 바로 램시마예요. 그리고 트룩시마, 그리고 허주마 역시 미국 시장에 모두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이 셀트리온이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로 해서 이미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강력한 것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이름은 바로 유폴리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장 규모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라는 측면이죠. 이것은 유럽에서부터 내년 4, 5월부터 바로 유폴리마라는 이름으로 이게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줄 서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줄 서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측면. 그러면은 이 항체 치료제는 뭐냐? 레키로나주 이것은 뭐냐?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레키로나주는 사실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제품이 되는 것이죠. 기존 제품들만 하더라도 이미 정권사들 보면은 목표 가격을 45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레키로나주는 새롭게 덤이다, 보너스다 이런 개념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뭐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임상 결과를 안 밝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렘데시비르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아예 침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해석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여러분, 유통 판매 쪽으로 간다는 측면이죠. 특히 이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의외로 판관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갈 것이다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닥게다를 영업 양수를 했기 때문에 이 닥게다 영업 양수 부분은 바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매출의 플러스 이익이 상당히 크게 들어간다는 측면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군들은 2021년에는 상당히 기대를 해야 된다. 지금의 이 매출에 대한 전망들은
바로 레키로나주라든가 진단키트 이 부분을 제외시킨 부분들이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도 다케다 영업 인수 부분들을 제외시킨 그러한 전망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세를 시켰을 때 올해 2021년은 상당히 강력한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라인선까지 다 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모두 왔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 라인선부터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의 전략,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인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